정진일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진일 변호사. 네. 이화영이가 징역 7년 8개월 대북 불법 송금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화영이의 공범 네. 이재명이죠? 네. 네. 뭐 이제 이재명 치하니까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 판결문에서 공범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00번이 넘게 네네. 등장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800만 달러 가운데 300만 불이 바로 대북 송금을 위해서 쓰였다. 그리고 그 얘기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들었다.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나왔고 이화영이 또 중간에 뭐 이것은 좀 오염된 진술이라고 중간에 말을 바꿔 주장을 했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실제 회유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이재명에 대해서 이화영과 공범이다라고 인정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법 판결문에 보면 그 이화영이가 자기가 회유당했다고 나중에 진술을 번복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진술에는 대북 송금하겠다는 것을 이재명이한테 보고하고 당시 도지사 그렇죠. 그리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 최초의 이화영의 발언이 진실이다라고 대법이 거죠. 인정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뭐 예전에 특수수사를 해본 제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이재명이 북한에 가는데 이재명과 상의도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논의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 나중에 다 논의해 놓은 다음에 이화영이 북한 방문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이재명이 그래 이러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런 얘기 했겠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근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중간에 뭐 검사들이 회유해서 진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화영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비탕이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을 제공하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이 제공될 것이고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하면은 연어를 제공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한마디를 했어요.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심 재판부에서는 전후 사정을 들어보면 실제 회유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네. 그러면서 최초로 이화영이 스스로 인정한 사전에 보고하고 진행하고 300만 불 보냈다는 그 내용이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은 이 이재명이하고 이화영이를 사실상의 공범관계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형사 사건에 있어서 공범이면 네. 그 중에 주범이 있고 종범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주범과 종범을 다 합쳐서 공범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둘이가 공범이라면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는 사실은 이재명이 지시를 해서 이화영이 추진을 한 것인지 그게 아니고 그냥 이화영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그것을 이재명이 오케이 해준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정도 되는 일이라면 이화영이 과연 본인이 스스로 주도를 하면서 이재명 당시에 이재명 그 지사에게 이렇게 추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봐라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한번 추진해 보라고 먼저 이야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 교사든지 공범이든지 관계없이 두 사람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재명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이화영보다 결코 가볍진 않다. 그래서 뭐 7년 8개월 형이 확정이 됐는데 적어도 지금 그 7년 8개월 형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런 다른 제명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빼고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뭐 유사한 정도의 형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재명이가 기소돼서 1심 재판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재판을 지금 저 종북 주사파들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중단해야 한다고 법을 만들겠다는 건데 대법원의 입장은 그것은 각각의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들의 63.9%가 이재명 재판 계속돼야 된다고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 출구조사에서 조사가 같이 네. 된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42.7%가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법적으로 어떠냐 저떠냐를 떠나서 그렇죠. 국민의 전체적인 민심이 뭐 대통령으로 뽑아주는 문제와 재판을 받는 문제는 별개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내용과 별도로 2025년 6월 6일 5시 기사에 보면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서민민생 대책위원회. 네, 그런데요. 이 고발을 했다는 것은 특히 헌법 84조가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지만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라고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 고발 내용도 사실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다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박사님, 지금 이 이재명 2025년 6월 3일부터 이재명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데서 이제부터 상식은 파괴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됩니다. 네. 2025년 8월 15일 날 사면 혹시 하지 않을까요? 2025년 8월 15일. 박사님. 누굴 사면해요? 이화영을 이화영이를? 예. 그게 막 그렇게 사면해도 되는 거예요? 이화영은 사면 언제든지 가능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이화영의 대북 송금은 이렇게 공범하는데 상상력을 좀 크게 가져야 돼요. 제가 정준계 변호사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항상 상상력의 벽에서 부딪혀요. 정 변호사님이 그건 법적으로 안 돼요. 그거는 절대 법으로 법치에는 그런데 검사 자기 조사했던 검사를 고발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요. 그런데 8월 15일 날 조국은 지금 이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화영도 사면 대상은 됩니다. 근데 그 왜 8월 15일까지 기다려요? 광복절 대사면이라는. 아니 뭐 그냥 내일이라도 하면 되지. 아이, 그 그래도 이재명이가 날짜가 무슨 뭐 그런 거 따지고 그러는 장가? 그러니까 뭐 그래도 너무 또 파격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러니까 보통 이 사면을 하는 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3.1절 뭐 부처님 오신 날. 아니 이거 뭐 이런 이때니까요. 식으로. 그 네. 6.25 기념일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7월 27일 그 정말 휴전 기념일도 있고, 저 종북 주사파들이 좋아하는 날들이 많아요. 아 오히려 네. 예. 새로운 사면 예, 날짜가 뭐, 만들어질 아니 수 상상력을 있겠네요. 그렇게 또 한번 발동을 해보시죠. 그 앞에까지 그 날짜를 몰랐어요. 종북 주사파가 좋아하는 날짜를 제가 몰랐어요. 아니 저 조국 해방 전쟁 그거 김일성이가 얼마나 좋아하는 날인데. 그럼요. 제가 그 날짜는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 그리고 있어가지고요. 조국 방어 전쟁을 성공한 날로 7월 27일 얼마나 제국들이 기념하는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전 기념으로 협정 기념으로.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 안에서 당권으로 이상하게 내부 총질이 심해지는 이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황당한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인데 지금 저게 뭐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뭐 하와이에서도 아직도 오늘 아침에도 또 페북 쓰면서 총질을 하고 있고 아침 페북에도 또 썼어요. 아직도 하와이 있대요? 하와이 마지막 그게 한 바퀴 돈다고 그렇게 페북을 썼나 봐요. 저 아는 분이 오늘 고 박사님 방송에서 제발 좀 얘기해 주세요. 그 페북 얘기 좀 해주세요. 뭐라고 페북 썼어요? 저기 좀 검색 좀 해주세요. 저한테 캡처해서 왔던 거는요. 오늘 내용이 아침 거였던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까 날 비방하지 말고 네가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 네가가 누구죠? 그럼 뭐저 쌍권을 얘기하는 거네.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고 기소되면 니는 정계 강제 퇴출된다.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고 윤통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냐.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처벌받을 거다. 모가지 늘어뜨리고 석고대죄하고 있거라. 정치검사 내 놈이 나라 거들내고 당 거들내고 보수진영 거들냈다. 권성동이네. 박사님 다 맞추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계속하면서 국민의힘은 태워 없애야 할 집단이다. 그 발언이 세졌다고 뉴스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아 있는데 그래요? 아니 난 저 하와이 있는 것들은 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온다고 했습니다. 또 곧 마지막에. 아 그래요? 예, 곧 온대요. 아왜 들어온대? 하와이 좋을 텐데. 지금 곧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노후 생활하기가 하와이가 좋다 그러던데. 네. 은퇴하고 나서 정계 은퇴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아니 뭐 분명히 정계 은퇴한다고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정계 은퇴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두 분 나오시니까 슈퍼챗이 막 들어왔어요. 토미리스님이 류 교수님, 정 변호사님 군자금입니다. 이게 군자금까지 보내주시네. 네. 그리고 네 연조이 1631님의 슈퍼챗도 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
저한테도 군자금을 따로 보내셨네요. 토미리스님. 그리고 뚜비네 집이 빅토리 코리아라고 슈퍼챗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까 우리 정진글 변호사가 출구조사에서 지상파 3사가 누가 당선될 거냐는 예측조사만 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가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63.9% 국민의 63.9%가 이재명 재판 계속돼야 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2.7%가 재판 계속돼야 된다 했으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빼고 나면은 훨씬 더 그 비율이 높아진다는 뜻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먼저 하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재판 중지가 헌법 정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의 헌법 정신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까?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검사가 막 됐던 그 시절이 이제 언제냐면은 예. 전두환 노태우 이제 기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있냐 없냐라는 그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군요. 되게 시끄러웠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김영삼이 대통령 하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심판할 수 없다, 재판할 수 없다. 네.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일단 발언을 했거든요. 그죠. 초장에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에 맡기자 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태도가 바뀌어서 처벌하는 쪽으로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공소시효 관련된 소급입법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면서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재판 중지가 헌법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성공한 쿠데타 처벌할 수 없다라는 얘기랑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이번에 이긴 게 쿠데타라고까지 제가 그렇게 비약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 84조를 해석할 때 그렇습니다. 84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대통령을 수사 또는 소추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기소를 할 수 없고 기소를 할 수 없으면 수사도 못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꾸 민주당에서 뭡니까? 그걸 좁게 해석해야 된다, 좁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강제 수사까지도 수사도는 할 수 기소는 못 한다고 돼 그렇죠. 있지 수사를 못 한다고 안 돼 있다. 이게 좌파들의 주장이었어요. 좌파들이 하면서 왜 대통령 소추 권한은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아니 재판을 받고 있으면 거기 재판이라고 안 돼 있으면 포함을 시키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걸 또 갑자기 여기서는 자기네들한테는 소추를 넓게 해석을 해서 야 소추는 기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재판까지도 포함돼. 이 말은 뭐냐면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넓게 소추권을 84조 불소추 특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논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84조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란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소되지 않는다. 그게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한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 반대 해석으로 당연히 재판은 진행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서 재판 중지가 헌법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민주당 사람들은 헌법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말입니다. 네. 그래요. 이게요 대화를 하다 보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점점 말이 안 통하는데 사실은 강아지랑 대화를 해도 이 정도는 넘어서요. 강아지도 말을 알았는데 들어보세요. 오늘 김종구의 새벽의 문득이라고 하는 그 글 중에 있는 얘기인데 20대 대선 선거법 유죄로 21대 대선 당선을 무효하겠다는 건가? 대통령이 최다 득표로 당선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보면요. 20대 대선 선거법 유죄면 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못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죄면 못 나오는 거고 이게 지금 느리게 가서 결과가 안 나온 것들도 있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도 억지로 계속 진행이 됐던 부분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 부분이 같이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대선 출구 조사를 앞세우는데 63.9가 계속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여기서 진짜 시청자들에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2만 명이 넘게 보고 계신데 시청자 여러분은 정말로 재판을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다다다닥 나와요. 그런데 오늘 제가 기사가 아주 재밌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들으면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시다가 다 뿜으실 겁니다. 새 정부 출범 하루 만에 쾌거! 팀 코리아 체코 25조 원전 본계약.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전 계약이 딱 하루 만에 이루어졌나? 그러게 말이에요. 하루 만에 쾌거. 이거는 양심이 없는 기사예요. 근데 이제 어디 언론이에요? 이게 왜 머니 S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래요? 기사 신문 저거 참 같아요. 저렇게까지 아부를 하면서 네. 언론사를 해야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우리 좌파들한테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말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에 윤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수천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자. 자, 그러면 그거를 84조에 따라서 소추할 수 없고 수사할 수 없으니까 불소추 특권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면 너 뭐라고 얘기하겠니? 그다음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살인죄나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됐다 치자. 그러면 너희들은 야 대통령이 지금 이제 소추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살인죄나 성범죄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니네 얘기하겠니?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말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 저기 아까 그게 마니 S라는 언론이죠? 네. 이것도 언론인가? 여기 마니 S입니다. 마니 투데이라고 보통 저 바로 댓글을 올리시는데 마니 네. 투데이가 마니 S랑 같은 건지 틀린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기사는 마니 S라고 하는 기사니까 마니 투데이라고 올리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 저 류여애 교수께서 이게 뭐 정말 이재명이가 정말 같지 않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깨서라고 네. 이렇게 아주 이 중의적으로 시니컬하게 표현하셨는데 우리 지금 자유파 국민들은 그런 거를 가려서 그 같이 공감할 정도 수의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무슨 이재명이 같은 자한테 대통령도 그런데 깨서까지 붙이냐고 또 막 뭐라고 그러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아토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 뭐 예. 하여튼 대통령이라는 말을 저는 안 쓰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냥 이재명이라고 하세요. 편하게. 그러다가 제가 혹시 실수해서 발음을 이상하게 할까 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자가 단속 중이에요, 지금요. 자, 하다가 말하다가 실수할까 봐요. 저 이재명이가 지금 어쨌든 그 지가 뭐 김민석이를 비롯해서 뭐 누구를 다 뭐 저기 지금 임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이것들이 뭐 임명장을 받으려면은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네.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하고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유독 그러니까 다 사인이 표명을 했죠. 네. 당연히. 그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당분간 좀 일해달라고 해놓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만 달랑 사표 수리를 했어요. 저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그랬을까요? 국무회의를 하다 째려볼 것 같아서. 국무회의 예, 째려볼 국무회의를 하다가 째려볼 것 같아서. 째려보는 바람에 탄핵당했잖아요. 예, 박성재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째려볼 것 같지 않은데 박성재 장관은 있으면 또 째려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예. 사표 수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근데요. 예. 이왕규 이분이 검사 출신이신데 예. 저는 이분이 사실은 제일 안타까워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됐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까지 올라가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갔을까? 정말 부럽다. 진짜 부럽다고 했었어요. 정말 이 자리 헌법재판관 자리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다들 축하를 막 보냈거든요. 근데 사실 임명도 못 됐잖아요. 그렇죠. 임명이 안 됐고 이번에 후보가 저기 지명 교체까지 당했어요. 네, 교체까지 당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쭉 올라가서 하늘을 이렇게 보고 되게 뿌듯해하다가 바로 후보자 지명 철회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지금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저랬어야 하는데 이재명 인사 보며 국힘 한탄.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국힘이 더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부러워해요. 참 못났어. 예. 아니 그걸 또 부러워하는 게 기사가 나와요. 그럼 국민들은 도대체 국민의힘을 이름을 떼요. 국민의힘 하지 마세요. 진짜 너무 화가 나는 참 거예요. 그래서 못났어. 제가 프린트를 해봤어요. 부럽습니까? 진작에 하지 진짜. 아유 정말. 그러니까 이완규나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약간 헌법적 논쟁이 있는 건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요. 네.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탄핵을 당한 상태에서 이제 실질적인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그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청문회법을 보면 의외로 이런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해도 돼요. 청문 절차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임명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제 권한 대행을 하시는 분이 이제 좀 뭐 여러 가지를 너무 재는 거죠. 아마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그냥 임명해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한덕수 권한대행과 그 최상목 권한대행 네네네. 그리고 이주호 권한대행 네. 이 세 사람의 권한대행이 정말 이게 지금 그 전국 주사파들 개딸들이 정권 잡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걸 그렇게도 몰랐을까? 좀 물러 터졌죠.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 뭐 이렇게 기관장 같은 경우도 뭐 우리 쪽 사람들은 이제 저쪽이 정권을 잡으면 그냥 다 알아서 사표 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저쪽은 사표 안 내고 끝까지 버티다가 오랫동안 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또 막상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또 결국은 제대로 저것들 전부 알박계에서 그렇죠. 사실은 정권 2년 넘어서까지 전부 그 자리 버티고 대통령의 그 통치 철학이나 국정 운영 방향과 완전히 다른 소리들을 해대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니까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2년 넘게까지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게 우리 자유파고 국민의힘이잖아요. 물론 자유파 국민들은 당시에도 너무너무 많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분노하고 분통 터져 했는데 사실은 그 누군가가 총대 메고 그런 일들을 했어야죠. 네. 근데 그런 일을 아무도 안 한 거죠. 근데 사실 아무도 안 한 거죠. 그때도요, 박사님 네. 내부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면은 돕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깐죽 계속 그걸 했잖아요. 네. 결국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예, 그 제가 오늘 컬럼에서 그 어제 그 황교안 대표의 황교안 신당 창당 그 기자회견 그 취재 내용과 이정현 대표의 그 주장, 배가 깨지면 다시 고쳐줄 수 없다. 새로 건조해야 한다. 네. 썩은 사과 한두 개 그냥 놔두면 다 썩는다 하면서 사실상 신당 창당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물론 국민의힘의 혁신을 먼저 얘기했지만 혁신할 수 없으면 해체하고 신당 창당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뭐 무기력하기 짝이 없어서 그냥 국회 나가서 뭘 멀뚱멀뚱 보고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국회를 도대체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가면 안 나왔다고 또 뭐라고 하니까 하고. 딱 이 가서. 상황 그 우리 자유파가 앞으로 어떤 그 정치적 경로를 통해서 저 종북주사파들과 싸워가야 할지 앞으로 5년간은 이 싸움을 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갖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여론이 뭐 워낙 압도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 우리 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네. 우리 보수우파 정통 보수 자유우파 진영의 당권 장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아무튼 이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는 인적 물적 자원들이 사실상 전부 다 우리 자유 보수파의 어떤 물적 자원이고 뻐꾸기처럼 탕란을 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진정한 주인들이 주인답게 주인 자리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자유 보수파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이제 당 대표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최우선적으로 뭐 말씀드리면 뭐 요번에 그 후보로 나오셨던 김문수
우리 장관님만큼 거기에 적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지금 뭐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혹시라도 전당대회가 좀 미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아마 6월 말까지가 지금 비대위원회가 아마 유지되는 것 같은데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를 보고 그러면 어떤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제대로 원내대표를 뽑아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싸우고 전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멋진 비대위원장을 추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에 교수. 네,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요 불체포 특권이라는 좋은 방패막이 있습니다. 음. 그들이 나서면은 그들은 당장 크게 다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뽑아줬으면 사실은 앞에 나서서 지금 강력하게 외쳐야 됩니다. 장경태 의원이요. 국민이 헌재 각하 심판 절차 심의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게 사실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심각한 얘기입니다. 헌재에서 선고를 했는데 국민들이 바로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는데 이 법안들이요. 이제 하나하나 쌓여가게 되면 이게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를 받게 되고 법치야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 아래 우리는 이제 움직이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사실은 배지를 다 내려놔야 된다고 그 정도로 강경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이고 지금 전당대회를 또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전당대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로 당권 잡기 위해서 난리인데 국민들이 계속 나 지금 탈당할래 그러는데 이 집이 우리 집입니다. 국민의힘이 우리 집이고요. 그 안에 그 많은 탕난에서 나온 뻐꾸기들을 쫓아내는 게 이번에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들이 이제 대선 끝났는데 뭐 계엄 잘못했다. 그때 그걸 강하게 주장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러고 사과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내가 사과를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대선 다 끝나고 나서 이게 뭐 참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다니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자, 두 분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저는 뭐 제 얘기보다는 요번에 그 사표를 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으시면서 했던 말들을 좀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 무게감 있는 얘기인데요.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을 토론과 설득, 수기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되어져야 한다.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 의미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은 금지와 제한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5년 뒤에 잘해보자 이런 말이 솔직히 저는 식상합니다. 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똥, 된장 구분해서 먹습니다. 저 진짜 똥 안 집어 먹어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은 지금 괜찮아 급하니까 그냥 뻐꾸기도 그냥 이뻐하고 정말 여기 있는 독초도 이쁘게 생겼으니까 먹어보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 뉴스 안 볼 수는 없고 보면 열불 나고 분통 터지고 고성국 TV를 보십시오. 오늘 대선 끝나고 맞이한 그 3일 연휴 둘째 날 토요일입니다. 조금 바람 좀 쐬면서 조금 마음도 좀 차분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난 대선 얘기는 이번 주말로 마감하십시다. 우리가 당장 싸워야 될 일이 정말 산더미 같고 또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저 종북 주사파 개딸 정권이 우리 자유파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괴멸시키기 위해서 꺼내드는 이 카드들이 수도 없이 많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것들과 피하면 죽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 결의를 다시 다지는 그런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월요일 아침 8시 좀 더
당당하고 강해진 모습으로 고성구 TV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릴게요.